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혼자 사니 좋다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서정희. 글을 쓰고 살림하는 사람. 19살의 모델로 데뷔하였고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인테리어와 살림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으며 자신의 감각과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책을 꾸준히 출간하여 밀리언셀러 판매 기록을 세웠다. 주부들의 롤모델이자 패션, 뷰티, 리빙 브랜드들이 선호하는 화려한 모델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살았던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닌 혼자 사는 19평 집에서 비로소 진짜의 삶을 시작했다고 그는 고백한다. 같이 살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혼자 사는 법에 대하여, 혼자 사는 삶이 주는 맛에 대하여, 진짜 나와 마주하며 알게 된 것들에 대하여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혼자 사니 좋다를 펴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나를 가꾼다. 내가 죽은 후 아이들이 내 물건을 정리하며 엄마는 역시 엄마야 라며 웃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예쁘게 살고 싶다.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싶은 나는 죽는 순간을 위한 세팅을 한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살림. 그 중에서도 청소다. 청소의 핵심은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 예고 없이 들이닥쳐 아무 서랍이나 열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최근에는 나이가 든 건지 체력이 약해져 아무리 정리를 해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버겁기도 하지만 정리를 멈추지 않는다. 백조 같은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나의 일상은 분주하다. 눈을 뜨면 침대 시트부터 정리한다. 호텔 객실의 친구처럼 주름 하나 없이 세팅해야 직성이 풀린다. 침구 정리 후에는 긴 솔로 천장과 벽을 훑어 먼지를 털어낸다. 거실과 드레스룸도 같은 순서로 정리한다. 집안일을 할 때는 한꺼번에 라는 게 없다. 옷장과 서랍, 그릇 등을 일주일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 매일 조금씩 정리한다. 물건의 위치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느라 허비하는 시간도 없다. 청소 후에는 식탁 위에 그릇을 세팅해 두고 새벽 기도를 간다. 새벽에 일어나 무언가를 결정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날 밤 잠들기 전에 성경책과 필통, 물병, 돋보기, 함께 나눠 먹을 간단한 요깃거리를 넣어 성경 가방을 꾸려놓고 입을 옷과 액세서리 등을 준비해 둔다. 손님이 온다고 하면 꽃시장부터 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연출하고 싶은 대로 식탁과 집의 그림이 완성된다. 무려 40년이나 반복해온 일이기에 굳이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도 몸에 입력된 대로 반사적으로 움직인다. 왜 나는 모든 순간을 설정해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있다. 컴플렉스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대학 교육도 뒤늦게야 받았다. 숨기고 싶은 방식으로 결혼했고 결혼 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놔야 했던 거다. 최고를 만든 후에는 매뉴얼화해 정해진 루틴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했다. 그래야 실수를 들키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당시 우리 집은 방송이나 잡지에 노출된 그대로였다. 촬영이 잡혔다고 해서 무언가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다.
촬영팀 역시 지금 이대로가 좋다면서 살림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백조 같은 우아함을 유지하는 내 모습이 좋았다.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 물 아래서 쉬지 않고 물질을 하고 있었다. 강박에 가까운 성향은 종종 불필요한 다툼거리가 되곤 했다. 동주는 집이 편하지 않다고 말하곤 했다. 빈틈없는 살림은 내가 꿈꾸던 완벽한 가정으로 향하는 기본 툴이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됐던 것 같다.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전 남편도 모진 말로 내게 상처를 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다. 아들과도 마찰이 생긴 적이 있다. 동천이가 27살 때니까 8년 전 일이다. 내게 자기 방 청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매일 청소를 하니까 정작 자기는 자기 냄새가 뭔지 모르겠다며 방문을 잠그고 외출했다. 나는 특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안식을 주고자 했는데 정작 그는 집이 불편하다며 나갔고 영국 영화 속 상류사회 도련님처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아들은 지옥 같았다고 했다.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청소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막 살자, 막 살아야겠다. 요즘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려고 한다. 완벽함을 추구했던 살림을 취미의 영역으로 밀어넣고 하기 싫으면 2, 3일씩 그냥 내버려 두는 날이 점점 늘고 있다. 집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 내 집이 나는 물론이고 가까운 이들에게도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완벽한 세팅이 아니어도 괜찮고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다. 이혼 후 극심한 무기력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죽고 싶은 마음에 골방에 앉아 휴대폰으로 자살 같은 단어를 검색하며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건지 슬픈 노래만 듣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만 찾아 읽었다. 매일 땀 범벅이 되도록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2년이나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다.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공황장애 약도 3년 동안 먹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어떤 상처든 아물고 회복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시간을 나는 글쓰기에 매달렸다. 평소에 머릿속에 많은 걸 채워 넣는다. 새로운 것을 하루라도 발견하지 않으면 그날은 죽은 것이라 여길 정도로 잡다하고 새로운 것들을 거침없이 수집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취합해 몇 번이고 윤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 종이에 옮겨 적는데 머릿속에서 보관할 내용과 버릴 내용의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글 쓰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일상에서 글감을 수집하고 머릿속에서 분류한 다음 기록하는 과정. 나는 그 글쓰기의 과정이 좋다. 나는 자꾸 읽는 습관 때문에 글을 쓴다. 지금의 감정과 느낌, 생각 같은 것들을 주로 적는다. 습관이 돼 글쓰기가 성숙해지면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스타일북을 포함해 6권의 책을 계속 펴낼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 습관 덕분이다. 글을 쓰고 메모하고 그림을 그리는 기록의 수집으로 작가가 되고 인테리어 전문가가 됐다. 기록은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오랫동안 누적되면 가치를 갖는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한다. 위기 앞에서 나는 정면으로 맞서 본 적이 없다. 위기 너머에는 평화가 있다고 믿었고 위기를 최대한 조용히 넘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평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라 믿어왔다. 고성이 오가지 않는 고요한 상태, 그게 평화라고 믿었다.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는 공포영화처럼 거짓된 평화였음을 알면서도 나는 그 평화가 좋았다.
나의 희생으로 산 평화. 그 평화가 위태로웠던 까닭은 희생 아래 나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희생으로 포장했지만 거기에 상대를 위한 마음이 없었다. 모두 내가 편하자고 택한 것들일 뿐이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완벽에 가까울수록 왜 사람들이 숨막혀 했는지 과거의 나를 조금 떨어져서 들여다보니 알 것 같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내게도 행복한 기억은 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행복했다.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필요한 레슨을 알아보고 함께 배우면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뒷바라지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모두 행복했다. 철없는 엄마가 된 것은 혼자 살면서부터다. 나를 인정하고 현실을 바라봐야 땅에 발을 딛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완벽한 엄마의 포지션을 내려놓고 내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걸 말로 하니 삶이 단순해졌다. 혼자 살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저녁 시간이다. 잘 놀아주던 친구들도 해가 지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는 혼자 남겨진다. 나는 아직 내 안의 흥을 절반도 분출하지 못했는데 나를 두고 각자의 집으로 향한다. 야속하게도 친구들은 나의 자유를 부러워하고 나는 신데렐라처럼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부럽다. 여럿이 함께 있다가 집에 오는 날이면 유난히 집이 휑하게 느껴진다. 집에 돌아온 나는 혼자서 노래를 몇 곡 더 부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한다. 그리고 누군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면 영화를 본다. 고요한 백색 소음도 좋지만 가끔은 소리 생명체가 필요한 법이다. 영화에는 엔딩이 있고 내 삶에도 언젠가 엔딩이 찾아올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내 삶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짚어보게 된다.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지났을까? 아니면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까?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나이인가 싶다가도 막연하게 60세 이후가 기대되기도 한다. 그런 날이면 마음이 봄날 너른 들판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60세 봄이여 오라. 마음의 장단을 맞춰줘야 한다. 디데이를 60번째 생일로 정하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가장 좋을까 고민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상상으로 요즘 나는 매일 마음이 바쁘다. 이혼 후 엄마와 살던 별내의 집을 정리하고 청담동으로 돌아왔을 때 인테리어를 하면서 물색 없이 웃음이 났다. 서울의 동네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건 기쁜 일이다. 웃음 속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다. 어긋난 내 인생도 어쩌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대체 몇 살대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이사한 집은 63제곱미터, 19평. 지금까지 살아온 집들 중 가장 작다.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고치는 내내 나만 생각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화장실과 욕실의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불투명한 유리벽을 세웠다. 방문을 없애고 천장도 높였다. 욕실 앞에 간이 화장대 겸 세면대를 설치하고 곳곳에 붙박이장을 설치해 수납력도 높였다. 침실 천장에 조명을 달고 나니 비로소 나만의 집이 완성됐다. 벽에 칠할 페인트를 고르고 볕을 가릴 커튼을 고르면서 집이 하나둘 완성될수록 좋았다. 내가 좋아하는 잠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실내화를 신고 다니고 싶은 생각에 설레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다. 예전에 나는 욕망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위한 욕망이 없었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가족이 우선이라 원하는 게 있더라도 어차피 나는 나중이 되니 욕망이 자라나도록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이 집만큼은 이기적일 정도로 나만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크고 작은 거울을 놓아두고 가전제품도 하이글로시 처리가 돼 내 모습이 비치는 것으로 들였다. 한결 편안해진 내게 친구들은 부럽다 하고 말하곤 한다. 물론 집에 와서 왜 화장실이 유리로 돼 있어? 침실에 문이 없네? 같은 말도 빼먹지 않았다. 큰 집과 빈틈없이 정돈된 집,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과 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있음에도 예전에는 누구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아무도 속사정을 모르던 때였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도 부러움은커녕 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때는 그들의 마음을 내 멋대로 해석했다. 나처럼 살지 못하니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욕망이 없었기에 완벽함을 추구했을 뿐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 행복을 간과하고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요즘은 주어진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많이 한다. 오늘 하루가 기쁘지 않았다면 일부러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웃으면서 잠들려고 노력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웃어야지 하면서. 박수와 부러움을 받으면서도 외롭고 힘들었던 과거는 안녕. 내 연민에 빠져 사람들을 밀어냈던 과거도 안녕. 이제까지의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는 이미 걸어가고 있다. 관심 받는 게 싫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던 내가 또 책을 낸다. 책을 보며 말랐던 눈물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부하가 치밀기도 했다. 행복하던 시절도 힘들던 시절도 삶의 표면들을 레가토처럼 부드럽게 연결해 나를 다독이고 싶었다. 이렇게 또 다른 소통의 고리를 찾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면은 물론이고 당장이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면까지 담아서 썼다. 연속극 같던 내 인생을 서서히 로맨틱 코미디로 바꿔가려 한다. 처절했지만 결과적으론 홀가분하다. 혼자 사는 게 좋다. 이제 겨우 한 챕터가 끝났다. 여기까지 혼자 사니 좋다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